조직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인재 밀도 관리가 잘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성과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조직의 문화 전파자나 인재 밀도 관리 역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고, 4강까지 리더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성과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조직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의 인재 밀도 관리, 크게 세 가지의 역할 중에 오늘은 조직의 인재 밀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조직의 성과 관리는 나의 역할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조직의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이나 조직의 인재 밀도 관리에 있어서는 이게 내 역할이 맞나? HR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직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인재 밀도 관리가 잘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성과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조직의 문화 전파자나 인재 밀도 관리 역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고, 인재 밀도 관리는 무엇이고 인재 밀도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인재일까요? 네.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의 성과는 개인의 성과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성과는 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성과에 포함이 되는 역량과 노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에 이런 인재가 많으면 인재 밀도가 높은 조직이 되고, 이런 인재가 적다고 하면 인재 밀도가 낮은 조직이 되겠죠. 그러면 인재 밀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쉽게 물의 정화작용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화될 수 없는 불순물은 걸러내야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좋은 인재가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는 인재의 영입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깨끗한 물이 유지되는 것은 인재의 유지, 우리가 얘기하는 인재의 리텐션 관점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과정은 구성원의 성장 을 위한 노력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그로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용은 조직 내에서 우리가 아웃플레이스먼트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인재 밀도를 올리는 과정을 물의 정화작용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 영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조직의 인재 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재가 들어와야 되겠죠.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맑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좋은 인재를 우리 조직에 영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좋은 인재가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조직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리더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런 인재가 기여하는 바에 대한 과외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은 리더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리더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인재가 좋은 인재냐에 대한 인재상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각 회사별로 인재상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개인의 성과는 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직에 맞는 역량과 노력의 측정 기준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게, 우리 조직과 맞는 사람인가, 우리의 조직 문화와 뜻이 맞는 사람인가도 꼭 검증을 하셔서 그 부분이 영입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인재상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좋은 인재를 모셔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재상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또 인재상에 대한 정의가 잘 이루어졌지만 인재상을 잘 검증하지 못했을 때 인재가 아닌 사람이 우리 조직으로 유입되게 되겠죠. 우리가 맑은 물인 줄 알고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닐 때와 같은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상의 정의, 인재상을 잘 검증하는 것이 조직의 인재 밀도를 높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우리 조직에 들어온 인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보통 인재를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 4C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C가 4개가 있어서 4C 전략인데요. 첫 번째는 compensation이고요. 두 번째는 colleague고, 그리고 세 번째는 culture, 네 번째는 chance입니다. 첫 번째 compensation은 좋은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보상이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아마 2014년도로 기억합니다. 베이너 컴퍼니 리포트를 보게 되면 각 산업별로 1등 기업에 있는 인재가 받는 보상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오디너리 그룹보다 보상이 2배가 높다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각 산업의 1등 기업의 평균 보상이 오디너리 그룹의 평균 보상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1등 기업의 인재에게 가는 평균 보상이 동그룹의 인재에 가는 보상보다 2배가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좋은 인재가 한번 들어왔을 때 인재가 조직에 머물지 않고 나가게 되면 인재의 유실 비용이 굉장히 크게 조직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비용이어서 간과하기 쉬운데요. 한번 들어온 인재를 우리 조직에 잘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항상 시장 대비 경쟁력 있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컬리그라고 동료인데요. 요즘 스타트업 씬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 회사의 가장 좋은 복지는 좋은 동료다, 배울 수 있는 동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실력 있는 동료고, 신뢰가 가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동료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복지가 되고, 그것 자체가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동료가 많으면 인재가 머무르고, 인재가 많으면 좋은 동료가 많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재의 유지 관점으로 세 번째 C는 컬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컬처는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재가 우리 조직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주도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또는 보완해야 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주도적으로 건의해서 좋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C는 찬스인데요. 이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구성원의 성장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구성원의 성장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리더가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재가 우리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느냐 아니면 머무르지 않고 떠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역할 역시 리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재 유지를 위한 4가지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대비 경쟁력 있는 보상을 줄 수 있으면 좋은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좋은 인재들이 많으면 신뢰 수준이 높은 동료 그룹이 형성이 된다는 의미고, 그렇다고 하면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좋은 컬처가 형성이 된다는 건 인재들이 다시 다양한 역할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선순환되는 고리로 연결이 되고 긍정적인 플라이휠로 작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C 영역에 있어서 리더가 이 각각의 영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